우리 이러다가. 자, 학생 2 읽어보세요. 프랑스 대입 논술 문제 1. 다수의 의견이 진리인가? 프랑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세요? 프랑스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해보세요. 프랑스. 바게트, 그렇죠. 또 학생 1. 제 친구가 출신이에요. 아, 맞아. 여러분 친구가 엄마가 프랑스 사람이죠? 프랑스가 유럽인 건 아시죠? 유럽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프랑스 이제 파리가 좀 유명하죠. 근데 이제 저도 프랑스를 잘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프랑스는 대학 갈 때 물론 뭐 수능이나 그런 거 보지만은 논술이 엄청 많이 필요하대요.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한다는 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. 왜 그런지 했더니 논술을 엄청 많이 신경 쓰는 나라더라고. 그러니까 철학이나 그런 거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. 학생님 말씀하세요. 예. 프랑스어 아는 거 해줄 수 있어요? 봉주루 끝? 네. 밖에 모릅니다. 어쨌든 그래서 뭐 나 안다고 했었어요. 내가 나 안다고 얘기 안 했는데 프랑스.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는 논술이나 토론을 되게 중요한 문화가 있고,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그 논술이 되게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 여러분 책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교양을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런 프랑스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, 논술이 결론적으로 철학적인 사고입니다. 학생 일이 지금 뭐 대학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, 철학이 뭐예요, 학생이? 저요? 철학. 겉보기에는 좀 쓸데없어 보이겠지만 답이 없는 거. 답이 없는 거. 학생이 철학이 뭘 것 같아요? 철학이에요. 철학. 아무 말 다 치우네. 모르겠네. 모르겠죠. 뭐 가끔 그런 얘기, 여러분의 그런 얘기 없겠죠. 너의 철학이 뭐니? 너의 생각이 뭐니?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? 어떤 거에 대해서? 아니요. 그렇죠. 여러분들은 좀 세대가 많이 다르고, 잼민이 유튜버 세대니까 철학이 없이 그냥 남들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재밌겠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철학이 없겠죠. 근데 이제 책을 보거나 뭐 독서를 하거나 사고 능력을 키운다는 게 결국 자신의 생각을 키운다는 거고, 자신의 생각을 키워서 말을 하고 토론하는 게 철학이고 논술입니다. 철학은 주제가 되게 다양합니다. 다양하고 그냥 철학은 간단하게 세상과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는, 뭐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뭐 좀 정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는 논술을 많이 중요시하고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.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왔어요. 네. 자, 다수의 의견이 진리인가라는 논술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거 알아요. 예, 그러면 여러분 딱 빠삭이 나와. 1분 동안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? 자, 먼저 하세요. 첫 번째 나왔대. 나 빠삭 첫 번째. 자, 뭐라고? 먼저 다수의 의견이 진리인가? 라는 것에 당신의 생각 얘기해 보시죠. 한 30초 정도만 얘기해 보시죠. 30초요?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. 그러면은 학생이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. 처음이니까. 당연히 잘 모르니까. 진리까지는 아닌데 네. 그래도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더 맞지 않을까?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? 오케이. 그렇게 바라면 되는 거고. 그게 논술이에요. 쓰는 게 논술이죠. 학생 1은. 이거는 그 사람에 따라 그걸 것 같아. 예를 들어서 네. 교육의 문제. 네. 말씀하세요. 네, 적을게 알아서. 네.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네. 예를 들어서 네. A나라 B나라가 있을 때 A나라 B나라는 교육이랑 방향이랑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그러면 그럼 당연히 A나라와 B나라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차이가 난다. 지적 수준의 차이가 난다. 네. 그러니까 어느 나라로 봤을 때 그게 맞는데 어느 나라로 봤을 땐 그게 그렇죠. 맞아요. 맞는 얘기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다. 방금 한 얘기는 그 수업 시간에 배우거나 뭐 책에서 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생각한 내용입니까? 네? 방금 지금 저한테 한 얘기가 어디 책이나 어디서 문제집에서 보고 한 얘기가 아니면 방금 그 짧은 시간 생각해서 본인의 생각한 겁니다. 대단합니다. 여러분 중3 고1이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정말로 대한민국 1% 안에 들어요. 정말 대단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학생들한테 철학이나 그런 거 잘할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게, 학생일이 보기에는 뭐 저기 스키도 없고 말도 못하고 인적 비사회적인 성격이 강하지만은 이게 진짜 대단한 머리 갖고 있는 사람. 뭐 저도 약간 그런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었거든요. 이걸 날 그대로 닮은 것 같아. 약간 소극적이긴 하죠. 어쨌든 되게 잘한 거고. 자, 만약 저한테 이걸 물어본다면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. 물론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준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. 다수의 의견의 진리인가라고 질문을 주셨으면은 일단 다수라는 정의에 대해서 가정을 해봅시다. 이 다수가 많은 사람이나 쓰죠. 근데 많은 사람이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떤 표준 집단에 다수가 있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라고 일단 얘기할 거고,
학생이 얘기했던 거죠. 교육이 되게 잘 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트레인이 되고 그런 체계적인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는 A라는 대조군과 그냥 막 싸움하고 전쟁하고 깡패하고 마약하고 그런 B라는 대조군이 있을 때 당연히 B에서 다수 의견을 물어보면은 현실 세상의 사회 시스템과 방향성과를 맞지 않은 얘기를 할 확률이 높겠죠. 반사회적이고 이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한 사람이니까. 그게 첫 번째입니다. 그렇게 논지를 제 얘기해보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수 의견이 질리지 않습니다. 첫 번째. 또 이 다수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인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인간이란 자체가 다 불안정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아무리 인간이 아인슈타인이나 뭐 일론 머스크나 똑똑하다 할지라도 의견이라는 건 세상에 수많은 가지의 수의 상황의 의견이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똑똑하고 아인슈타인 똑똑해도 과학자로서 그 사람이 똑똑할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로서라든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농부로서의 똑똑함을 아인슈타인에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의 서브젝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바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. 이렇게 또 두 가지가 갈라지고. 세 번째, 진리라는 것에서 정의했을 때,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지구와 세상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큰 가이드가 되는 건데, 그게 이 진리라는 게 인간에 대한 진리인지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. 아니면 자연이라든지 과학적인 진리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. 인간에 대한 진리는 형이상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게 맞는 거고 과학이라는 진리도 과학이 발전된 수준이 우리가 낮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진리를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이렇게 어떤 서브젝트가 나왔을 때 막힘없이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얘기했을 때 대학 교수가 얼마 점수를 줄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답을 한 거예요. 제가 이걸 보고서 이거 아까 저기 한 30분 전에 본 거거든요. 그때 누가 물어봐 나도 바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. 이렇게 얘기했었는 한국 사람, 전 세계 사람 별로 없어요. 지금 저처럼 얘기할 사람은 1%도 안 됩니다.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. 물론 제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.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면 제가 그 얘기할게요. 그러면 저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작점으로 나가서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어렸을 때 10살 때 그랬을까요? 아니죠. 10살 때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. 20살 때 그랬을까요? 부족했죠. 30살이 그랬을까요? 어느 정도 나았겠지만 조금 부족했을 겁니다. 저는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상을 살아왔잖아요.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내 몸에 녹아있는,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이나 인생이나 그런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. 이해됐어요? 예, 뭐 학생이 말씀하세요. 그래서 이거 모험 답안이 뭐였어요? 모험 답안은 없어요. 논술은 답이 없습니다.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죠. 맞죠? 과학이나 수학은 이과는 답이 있어요. 근데 문과는 인문학은 답이 없어요. 이해됐어요? 답이 없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 체계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 과정을 보고서 평가하는 겁니다. 이해됐습니까? 마칠게요.